안녕하세요. 지혜의 숲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고 피곤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왜 이 사람을 만나면 기운이 빠질까?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노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소중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 심지어 그 사람이 가족이나 오랜 친구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끝까지 듣고 계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만날 때마다 돈 없다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분 한 명쯤 알고 계시죠? 모임이나 복지관에서 늘 만나는 친구, 노래교실도 다니고 관광버스 여행도 다니면서 우리 만날 때만 되면 돈이 없어서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 진짜 형편이 어려운 분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취미 활동비도 아낌없이 쓰면서 우리를 만날 때만 되면 항상 빈털터리인 척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동네 시장 근처 국수집에서 만나자고 하면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점심 같이 먹자고 해도 이번 달은 병원비 때문에. 그런데 이웃들 얘기를 들어보면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비싼 반찬을 사가고 할인마트에서 한아름 장보기를 하신다네요. 또 교회나 절에 가면 거액의 헌금이나 시주를 하는데 10년 지기 친구와 만날 때는 1,000원의 차값도 아까워하시죠.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천천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할 때만 가능하니까요. 돈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늘 다투기를 좋아하고 편 가르기를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계시죠. 대화를 하다 보면 어김없이 누군가의 험담이 시작되고 결국에는 너는 내 편이야, 아니야?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작은 일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며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사람과 다툰 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강요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인연의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다른 소중한 인연들도 함께 멀어지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다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늘 논쟁하기 바쁜 사람은 결국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못하고 교만한 성격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남의 고민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인생에는 크고 작은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법이죠. 자신의 고민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민은 그깟 일로 뭘 그러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는 몇 시간이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할 때 만들어집니다. 상대방을 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죠. 감사하다고 느낄 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미안할 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이것이 바른 관계의 기본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 사람은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가 다를 수도 있고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도 있죠. 관계의 진정한 가치는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에게 이를 강요합니다. 특히 종교나 정치적 신념은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만나다 보면 관계가 매우 피곤해지고 실제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의미한 논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서로의 생각을 바꾸기는 어렵고 관계만 나빠질 뿐이니까요. 5번째, 만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처음에는 즐거웠던 만남이 시간이 갈수록 부담스러워진다면 그것은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도 변했고 우리도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공통점이 많았던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사는 모습이 달라지면서 더 이상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불편하고 힘들다면 그 친구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향이기 때문입니다. 6번째, 끊임없이 자기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 누구나 힘들 때가 있고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자신의 불평불만만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상황에 맞지 않는 하소연을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을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여기는 것이죠.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만 쏟아붓는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은 우리에게 2개의 귀와 2개의 눈을 주었지만 입은 하나만 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말하는 것보다 듣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7번째,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두 번 약속을 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죠. 하지만 약속을 한 것도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빨리 거리를 두세요. 서로를 존중해야 할 관계에서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굳이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8번째, 같은 고민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 고민을 나누는 것은 일시적인 위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조언을 듣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고민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조언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이미 정해놓은 답만 듣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대화는 결국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둘 다 지치고 힘들어질 뿐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입에 발린 말 대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어야 합니다. 9번째, 과도한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 하고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죠. 특히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옛날 이야기밖에 할 것이 없는 사람은 현재의 삶이 충분히 행복하지 않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의 비결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과도한 자랑을 하는 사람 중에 현재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조금 아는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내죠.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 만날 때마다 돈 없다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 둘, 늘 다투기를 좋아하고 편 가르기를 하는 사람. 셋, 남의 고민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넷,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
5. 만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6. 끊임없이 자기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 7.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 8. 같은 고민을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 9. 과도한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런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세요. 갑자기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만남의 횟수를 줄여나가면 됩니다. 둘째, 대신 긍정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세요. 만나면 기분 좋고 힘이 나는 사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과 어울리세요. 셋째, 나 자신도 이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인생의 황금기인 노년에는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의 마음도 밝아지죠.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정말 소중하지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라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사람들과만 어울리세요. 그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